예로부터 혼인은 집안과 집안, 나아가서 고을과 고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향하는 길을 초행길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풍속을 기록한 경도 잡지에 의하면 신랑은 말을 타고 비단옷에 사모관대까지 했습니다. 혼례를 일륜지 대사라고 할 정도로 크고 아주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라에서 꽃가마라든가 그리고 말, 그리고 심지어는 병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혼례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혼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던 제도를 섭생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일반 평민들도 평생에 단 한 번 당상관 이상이나 입을 수 있던 관복을 입을 수 있었지요. 이는 백성들의 혼인을 축하하는 동시에 지나친 낭비를 막고자 하는 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의 초행길 행렬이 들어서면 마을은 온통 들뜹니다. 하지만 귀한 신부를 쉽게 내놓을 순 없지요. 신랑의 얼굴을 가린 혼대를 빼앗으려 들며 길을 방해합니다. 지역에 따라선 글 짓는 솜씨를 시험하기도 했지요. 간신히 처갓집 앞에 도착해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문간 앞에 집불을 훨훨 피우고는 신랑에게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왜 신랑에게 이런 짓궂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 모든 애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집불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 신랑이 지혜가 어떤지 또 그 집불을 잘 넘어가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신부집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시험들을 거치며 신랑은 어색했던 처갓집 식구들과 낯을 익히고 친근감을 쌓습니다. 앞으로 100년 손님으로 오가게 될 곳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떠날 차비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흘 뒤나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길, 이를 신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신랑은 장가를 든다라 하고 신부는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신랑은 처가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지만 신부는 친정을 영영 떠나서 다른 마을 사람이 되러 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신부는 가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마 안에 요강을 넣어줍니다. 친정 어머니는 낯선 시댁에서 어린 딸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가는 신행길. 하지만 신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댁 마을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신부의 꽃가마 뒤로는 신부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혼수품들이 뒤따릅니다. 이불과 그릇 등의 살림살이와 예단, 이바지 음식들이지요. 혼수품에는 신부 집안의 가풍과 음식 솜씨,
그리고 혼수 장만을 거들었던 마을 안악들의 일솜씨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랑 마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화 교류가 적고 또 활동 범위가 적은 사회에서는 개울을 건너거나 강을 건너서도 문화가 다르고 고개를 넘어서도 문화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고을에서 또 하나의 고을을 건너서 혼인을 할 경우에 고을의 문화가 고을로 연결되고 집안의 문화가 집안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행길은 아마도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의 신행길일 겁니다. 멀고 먼 인도에서 시집온 왕비는 인도의 불교 문화와 차의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요. 이런 크고 작은 신행길을 통해 가풍과 풍습이 전해지고 우리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부의 혼수품 중에는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엔 친정마을의 우물물이 담겨 있지요. 신부는 이 물을 시댁마을의 우물에 더합니다. 그렇게 신부가 가져온 문화도 마을 속으로 녹아 들어가겠지요. 이로써 혼인길이 마무리되고 신부는 이 마을 사람이 됩니다. 경북 안동의 풍천마을입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약 40리쯤 떨어진 마을에서 시집 왔습니다. 그때 나이 18살이었지요. 아이고 그럴 때 뭐 울고 뭐 야다 나 지금 일이 뒤가지고 어떤 줄도 모르고 뭐 이래 사는 게라 살았지 뭐 적지. 그래 지금 살아는 게 참. 낯선 시댁에서의 생활이 힘들 때마다 의지가 돼주니 바로 남편입니다. 이거는 내가 까가지고 주면서 지금 살아는 건 해도 해로 했지 뭐. 세례 했어. 그러니까 더 산도안까지 건강하고 우리가 서로 참 뭐 병나지 않아도 잠빙 없이 자라나길 바라야지. 꽃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 초행길을 떠났던 신랑과 그 신랑의 뒤를 따라 떨리는 신행길을 왔던 신부는 이제 백발의 노부부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산도 여러 번 바뀌었지요. 우리네 사는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온 게 바로 혼인길입니다.